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 건가 정하지 못하고 평생을 지내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일확천금을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반칙이 횡행하는 그런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23살에 이제 소대장이 됐는데 그때 소대원이 35명이었는데요. 중대장 때는 한 500명 정도 됐을 거고 또 특전사령관 할 때 한 5, 6만 명 이상은 지휘를 했던 것 같아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인생은 운명과 우연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사이에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부잣집이냐 아니냐 공부머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어떤 운명이고 또 비록 어려운 여건에 있더라도 우연히 좋은 일을 해서 기회를 잡는다든지 또 비록 유리한 운명을 태어났더라도 엉뚱한 일에 휘말려서 곤란을 겪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개인이 선택하는 것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느냐 우리 주변에 보면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군생활을 통해서는 여러 사람하고 부딪혀야 되는 이런 상황은 군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상황인데 그 이유는 자기가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집단 생활이에요. 똑같은 생활을 겪고도 인생을 마칠 때까지 남 탓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거를 보고 그래도 내가 고생은 했지만 내 이 고생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 내가 참는 걸 배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여서 승화를 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목표가 있냐 없냐부터가 결정적인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 건가 이거를 정하지 못하고 평생을 지내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꿈을 이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간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일확천금을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지금 꿈을 쫓아가는 건 좋은데 꿈을 쫓기 위해서는 첫째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활인으로서 생활이 돼야 된다.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자기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타고난 능력이라는 게 마치 광산과 같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 몸속에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실현이 있어야 돼요. 실현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만이 어떤 목표가 내 인생에 맞는가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자기의 타고난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즉 지식을 습득하고 인생에서 오는 실현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자기가 또 직업을 선택해야 이 짧은 인생을 보람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능력을 갖고도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 탓만 하고 자기의 환경을 자기 스스로에서부터 찾지 않고 남한테 찾기 때문에 그 환경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갖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 있다. 이 환경과 이 병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기술이라도 하나 배우고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자세가 없는 사람들 아무리 똑똑해도 남들만 원망하다가 또 세상만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특히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반칙이 횡행하는 그런 사회에서 상대방이 반칙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그다음에 군인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의 선택 길이 있을 때 항상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그래야 남복이 떳떳하니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바보같이 사는 게 맞다. 손해보고 어려운 길, 그런 길을 가야 그래도 보람이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해야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성공이지 기회 봤을 때마다 얄팍하게 남 배신하고 지름길로만 가는 그런 사람은 그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바보같이 야근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더 나중에 앞서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들이 약삭빠르게 산다고 다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싫은 거는 밑에 사람들한테 시키질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거를 시키고 하고 난 다음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뭐 사업체가 됐든 부대가 됐든 간에 즐거운 구성원이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즐거운 부대를 만들면 안 됩니다. 부대원들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시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나를 듣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지 않나 이런 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구성원들 특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지휘관이니까 참모들, 당번병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대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장군을 우리가 스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스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스타를 도와주는 사람, 스타 메이커가 있습니다. 스타가 되는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광을 누리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광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많은 경우는 슬픔이 따르거든요. 반면에 스타 메이커는 그러한 슬픔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스타가 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스타 메이커가 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저는 스타 메이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타가 되는 사람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스타가 됐다? 천만의 말씀. 또 스타 메이커는 내가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런 보람. 이러한 상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거기에 만족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타가 되는 것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누구나 고민이 있게 마련입니다. 고민만 하다 보면 마치 늪과 같아서 계속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건 일종의 적이니까 하다못해 뭐 만화 영화를 보든지 건설적인 거 산보를 하든지 저는 어떻게 했냐면 봉투를 들고 집게 가지고 동네 돌면서 쓰레기를 주웠어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울한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희망이 생깁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한테만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고 할 때는 자꾸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고 동네에 눈이라도 치우고 쓰레기라도 주우세요. 단 한순간도 비생산적인 시간을 갖지 마시고 고민, 생각은 좋은데 고민은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너무 열심히만 해도 안 되고 게을러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사책을 보든지 모형을 만들든지 고양이하고 지내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러한 내 자신을 위한 시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돈 하지 마세요. 그냥 돈은 적당히 있으면 되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절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절망과 싸울 줄 아는 그러한 힘과 용기는 남이 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찾아야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불필요한 사람은 거울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인생을 살더라도 그 사람하고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